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근영입니다. 3분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0.1%에 그쳤습니다. 내수는 다소 회복했지만 수출이 예상보다 뒷걸음질 치면서 성장률을 끌어내렸습니다. 3분기 경제 성장률 0.1%는 앞서 한국은행이 예상한 0.5%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준인데요. 2분기 마이너스 0.2%로 역성장한 데 이어 3분기에도 0.1% 성장에 그쳐서 충격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2.6%는 물론 한국은행 전망치인 2.4% 달성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8월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을 통해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지나친 낙관이었던 걸까요?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겠습니다. 10월 24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지금 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인내력? 정보력, 기획력, 영업력. 삼성금융 연금력.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이 함께 연금력을 만들어갑니다. 삼성금융 퇴직연금.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삼성금융 참조. 오, 포토전기차 얼마야? 1,000원? 1,000만 원? 아니 1,000원. 1,000원? 말이 돼? 말 됩니다. 하루 약 1,000원이면 포터 전기차를 탈 수 있거든요. 이번 달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프로모션. 현대자동차 영업점에 문의하세요. 단 현대카드로 36개월 유예형 할부 후 일시납 필요.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미래는 움직이는 자의 것. 퇴직연금 실물 이전이 되는데 중도이자 안 해도 되는데 안 옮길 이유가 없는데? 이제 옮길 준비하세요.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움직이세요.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건 필터. 10월 24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봅니다.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죠. 청송 사과축제가 열립니다. 잠시 후 청송군 윤진윤 관광마케팅 팀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진보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과 전국의 정치 현안, 인미의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인미의 의원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영진의 쾌도 난법, 우리 지역의 생활 속 문제를 법적인 관점에서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안동을 비롯한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은 유교 문화의 중심지인데요. 성묘, 제사 등 많은 의식들을 지금 또 비교적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각종 의식을 간소화하거나 생략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묘, 제사를 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게 왜 법적인 거냐라고 의문이 가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네. 이 조선시대 때는 예법이라 그래서 제가 한국 법제사를 배우다 보면 이거 예법을 잘못하면 귀양 가거나 처벌도 받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 법과도 관련이 있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요. 원래 추석은 유난히도 무더웠습니다. 그렇죠. 한여름의 무더위를 떠올리게 할 정도의 날씨 속에서 성묘를 하려고 산에 오르고 또 술과 음식을 차리고 조상님 무덤 앞에서 연신절을 하면서 일을 하는데 돌아가신 분의 무덤 앞에서 왜 이래 우리는 고생하게 절을 하고 있을까? 절을 해도 돌아가신 조상님 들으실 것 아닌데라는 의문이 들었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성묘를 안 했다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앞으로 기후변화 시대에 이 추석에는 억수로 덥거든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의문도 많이 제기되는 걸 목격했는데요. 네. 그래서 저도 곰곰이 이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왜 성묘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말인데요.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농사일로 온몸이 고단한 시절에도 떡과 고기, 우리 지역에서는 전을 보고 적이라 그러는데요. 이제 생선 등 각종의 제수 음식을 마련하고
그걸 또 이래 둘러매고 산비탈을 오르며 조상은 묘 앞에서 진설을 하고 그 요래 음식을 차린다는 걸 진설을 한다고 하죠. 네. 그리고 지낼 때도 그냥 안 지내고 이래 흙위지만서도 신발을 벗고 네. 힘들여서 절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것도 한 상부가 아니라 뭐 10상부 넘게 산을 넘어다니면서 성묘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도 그런 경우가 간혹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뭐 고리타분하거나 뭐 고루한 의식에 사로잡혀 한 것이라고 한마디로 폄하하기에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전통을 이어왔고 정성을 많이 들여왔었습니다. 오히려 성묘 제도에는 그러한 관련 예법에는 오랜 기간의 역사와 또 그 시절 엘리트들이 중요한 사회 제도로서 고안해낸 지혜가 녹아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이게 모든 게 그렇듯이 몸의 고단함을 이겨내며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가지는 의미가 우리 개인 그리고 사회에 각인이 되는데요. 네. 이른바 사회 규범의 내재화, 확산 및 존속의 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조상, 우리가 있게 해준 근본인 조상에 대한 감사와 존중이라는 가치는 분명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야 할 가치임은 분명합니다. 네. 서양에는 뭐 효, 뭐 이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정말 이런 뭐랄까요, 아주 선진적이고 문명적인 가치가 있는데요. 네. 이런 가치를 우리 의식에 계속 각인시키고 그리고 전 사회적으로도 환기시키는 집단적인 시스템이 바로 성묘 문화라는 그런 분석을 해본 거죠. 네. 이게 비슷한 게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도 그렇고 네. 국계에 대한 격려도 그렇고 이 비슷한 원리거든요. 네. 항상 이제 개인적으로 각인하고 사회적으로는 이 확산시키는 그런 이제 의식인 거죠. 즉 정성을 많이 들여가지고 음식을 마련하고 산에 올라서 조상께서 살아 계시다고 의지하고 조상분께 예와 감사를 표한 행위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몸소 실천 시행함으로써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가짐을 우리 개인적으로 마음에 각인시키고 우리 전 사회적으로는 환기시키는 그런 확산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인데요. 네.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조상 잘 모시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예. 저 집이 망한 이유는 어른들, 조상들 죄를 안 지내서 그래.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 의미가 곰곰이 좀 뜯어보면은 조상을 잘 모시면 뭐 조상 귀신이 이래 오셔가지고 뭐 일을 도와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 이 조상을 잘 모시는 행위를 하면서 그런 바른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닦아 나간다면은 네. 그 마음 자세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인간관계를 사회적으로 형성하게 되고 네. 뭐 세속적인 관점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그러한 가풍에서 자란 자식들 또한 바른 관념이라는 공기 속에 자라서 올바르게 클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래서 조상을 잘 모시면 대대로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리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인 있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챙기고 보살피고 천인 해가지고 하늘을 낳는 마음, 만물을 낳는 마음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감사해야 하고 그런 그렇습니다.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래 뜨거운 날씨 속에서 이런 날 성묘하다가 산 사람 잡겠다. 네. 뭐 이래 더위 뭐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네네. 마음속 불만이 저도 이번 초중에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 아들이 근데 이래- 불만을 품었어요. 예, 막 뭐로 이러면서 막 저도 막 땀은 질질 나죠. 막 얼마나 더운지 그랬는데 예. 그래서 더 곰곰이 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네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이지만서도 마음을 다잡고 정성을 다해가 성묘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추석이었는데요. 네. 결국 성묘는 바로 그 누구도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쾌도난법 성묘 제사를 지내는 이유 함께 알아봤는데요.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를 위한 것이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 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미래는 움직이는 자의 것. 퇴직연금 실물 이전이 되는데 중도이자 안 해도 되는데 안 옮길 이유가 없는데? 이제 옮길 준비하세요.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움직이세요.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건 필터. 뚜레쥬르 김수현입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빵을 더 기본 좋게, 그래서 더 기분 좋게. 기본 좋은 쌀 베이글, 기본 좋은 소보식빵. 지금 만나보세요. 좋아하는 걸 더 기분 좋게. 건강한 매일의 한 조각, 뚜레쥬르.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다른 내일을 꿈꿔요. 더 밝은 세상을 꿈꿔요. 따뜻한 사랑이 있는 곳 MBC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30일부터죠. 2024 청송 사과축제가 열립니다. 올해 청송 사과축제는 어떤 내용으로 꾸며졌을까요? 청송군 윤진윤 관광마케팅 팀장 연결해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윤진윤입니다. 해마다 정말 많은 분이 청송을 찾고 계신데요. 가을엔 네네. 특히 더 많은 분이 찾고 있는데 요사이 청송 가을 풍경은 어떨까요? 예, 지금 안 그래도 벌써 많은 관광객들이 어떤 청송의 가을을 즐기기 위해서 유명한 주황산이나 또 주산지 그리고 절골 계곡 등을 지금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아마 저희들 사과축제가 열리는 10월 말쯤이 되면 주황산 단풍이 절정을 이룰 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 사과축제 방문하시는 분들 또 주황산 찾는 분들 이런 여러분들로 인해서 청송 전역이 관광객들로 북적거릴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30일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 청송 사과축제가 시작인데요. 축제 준비는 모두 마치셨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저희 사과축제는 10월 30일 수요일부터 11월 3일 일요일까지 5일간 청송사과 끝없는 비상이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청송읍 용전천 현비암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인데요. 지금 오늘 저 달력 보니까 축제까지 약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예정된 그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또 성공적인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지금 꼼꼼히 잘 챙기고 있습니다. 저희 축제장을 찾아오시는 모든 그 관람객들이 만족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군청 전 직원이 맡은 바 역할에 따라서 그 개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많은 분들이 오고 또 만족해하고 하는 축제가 청송 사과축제라서 올해에도 많은 분이 찾아오실 것 같은데요. 특히 중점을 두고 준비하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저희들 올해 사과축제에 처음으로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축함으로써 사과축제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그리고 잠재 고객에 대해서 좀 더 방문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 홈페이지가 축제 홍보나 혹은 메신저서의 역할을 또 해줄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사과축제가 너무 유명세를 타는 바람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화장실 부족 사태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는 그 기존의 축제장에 이제 4개소 화장실이 있었는데 여기에 여자 화장실을 추가로 더 설치할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주차장 쪽에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올해는 화장실을 신규로 더 설치해서 저희 축제장을 방문하시는 관람객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이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올해도 화장실이 너무 부족했다 이럴 정도로 많은 분이 몰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온라인 맞습니다. 저희도 바람입니다. 아, 네. 같은 마음이죠. 온라인 네. 축제도 그래서 또 확대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온라인 축제 확대라면은 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저희들이 이제 온라인 축제를 확대했다기보다는 네. 지속 추진이 맞을 것 같은데요. 2년 전부터 그러니까 2년부터 저희들이 이제 네네. 본 축제가 열리기 한 달 전쯤에 온라인 축제를 먼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올해도 지난 10월 1일부터 이미 그 시작해서 축제가 끝나는 11월 3일까지 약 한 달간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참고로 참여하시는 방법은 그 일반 PC나 휴대폰으로 예. 그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서 정송 혹은 정송사가 아니면 정송사가 축제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18회 정송사가 축제 기념 공익 캠페인이라는 창이 뜨는데요. 네. 이 창을 클릭하시면 저희들이 준비한 사과 축제와 관련된 4가지 이벤트 온라인 게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 온라인 그리고 게임이요? 예. 예. 각 게임마다요 참여하신 후에 간단한 개인 정보 입력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정송사과를 비롯해서 이제 다양한 경품도 드리고 있으니까 청취자분들이 많이 좀 방문해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 전에 방문해봤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검색창에 검색하셔도 되고 요즘 개인 SNS 많이 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개인 SNS로 검색해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들 다양하게 예.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경품이 마음 흔들게 하던데요. 1위부터 뭐 이렇게 3등까지.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10초 안에 사과를 다져요라는 이 이벤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입력을 했거든요.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경품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4가지 이벤트가 10초 안에 사과를 다져요, 퍼즐 맞추기, 뭐 사과 선별하기 이런 게임들이 있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한번 꼭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프로그램도 이렇게 또 다양하게 마련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 저희 사과축제 그 오프라인 프로그램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이제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인데, 방금 진행자분께서 네네. 얘기하셨습니다만, 그런 방망이로 주머니 속에 사과 두드리는 그런 꿀잼 사과 난타도 있고, 네네. 그리고 사과 번호 5개를 로또 용지에 적으면 축제장 현장에서 저희들이 사과 선별기를 돌려서 이제 번호를 추첨하는 도전 사과 선별 로또 예. 이런 게임도 있고, 네. 또 매일 약 한 2,000여 개의 풍선을 터뜨려서 풍선 속에 있는 그 황금 사과를 찾는 만류 인력 황금 사과를 찾아라 네. 같은 프로그램이 어떤 참여형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송 사과 축제가 어쨌든 사과를 소재로 하는데 이 사과와 지역 문화를 접목한 어떤 주민주도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는 정송 사과 퍼레이드 혹은 정송 사과 꽃줄 엮기 전국 대회가 있습니다. 참고로 정송 사과 퍼레이드는 저희들 8개 읍면별 특성을 어떤 퍼레이드 형식이라는 걸 통해서 표현해서 우리 주민들이 네. 주인공이 돼서 읍면의 문화 자원들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정송사과 꽃줄 엮기 전국대회는 가운데 이제 꽃이나 솥대로 장식한 보통 대나무 기둥을 쓰는데 이 기둥에 여러 색깔의 긴 끈을 늘어뜨려서 그 춤추시는 분들이 그 끈을 한 가닥씩 잡고 춤을 추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무늬를 만드는 정성만의 어떤 전통 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대표적인 프로그램 외에도 저희들이 다양하고 재밌는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축제장 현장에 오셔서 모두들 그런 즐거운 경험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설명하신 내용들이 청송 사과축제 홈페이지에 잘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방송을 듣는. 자세히 보셨네요. 예, 그럼요.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전화하지만 그래도 제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홈페이지 방문해 봤는데 자세하게 네, 있고 정말 참여해보고 싶고 꼭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홈페이지가 알차게 꾸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관심이 있으시면 홈페이지 먼저 참여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현장에 가시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로그램 중에 가족 중심 콘텐츠를 대폭 강화하셨다고요? 네, 저희들이 이번에 안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전국가적으로 저출생 극복이 참 비상인데요. 네. 경상북도하고 협업해서 가족이 행복한 축제 한마당 이런 이름으로 네. 축제 콘텐츠를 이번에 축제장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가족들이 함께하는 사과 와플 만들기와 같은 어떤 요리 체험이나 또 가족 사진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가족 단위로 축제장을 많이 방문하시게 하고 또 더불어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장을 마련할까 합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부터 11월 3일 정말 짧고 굵습니다. 가족 단위로 가셔서 꼭 요리 체험, 사진 인화 체험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청송사과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정말 유명한데요. 왜 이렇게 유명한 걸까요? 자랑 한번 해주세요. 아마 제가 지금 청송사과 자랑하려면 오늘 저한테 주어진 이 시간 다 주신다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청송사가 이렇게 유명한 것은 뭐니 해도 다른 지역의 사과하고 완연하게 차별화된 그런 사과 맛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예, 청송사과는 평균적으로 250m 해발 고도에서 재배가 되고요. 그리고 생육 기간 중에는 일교차가 엄청 뛰어나고 또 착색 시기에는 일조량이 엄청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런 천혜의 자연 조건과 더불어서 또 노목을 갱신한다든지 아니면 초밀식이나 그 다축 형태의 재배 방법을 도입하는 그런 어떤 또 사과 농가들의 혁신적인 재배 기술이 결합해서 저희 청송사과가 단단하고 또 당도와 산미가 적절하게 섞인 그런 최상의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청송사과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점들을 인정받아서 청송사과가 올해 12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2년 연속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만큼 맛있다. 꿀맛이다. 요 사과 육질이 단단한 요 점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청송사과가. 맞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 사과축제에 또 많이 오시라고 초대 말씀 전해주세요. 예, 당연히 외지에서 우리 축제장 찾아오시는 그 관광객이나 관람객들도 축제를 준비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분 한 분 다 소중한데 그보다 먼저 저희 축제가 이제 지역 축제인 만큼 우리 지역에 계신 또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축제장을 방문하시고 또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열의와 성의를 다해서 축제 준비를 하였지만은 혹시 보시고도 모자라고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지금 한참 이제 사과 수확 등으로 인해서 바쁘시겠지만 그런 수확기에 바쁜 일상을 잠시 좀 내려놓으시고 시간을 내어서 이웃들하고 함께 저희 사과축제장을 좀 많이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 10월 30일부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송군 윤진윤 관광마케팅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미의 그래도 정치, 진보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전국적인 정치 현안을 짚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미의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인미입니다. 네, 지난 월요일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났는데 빈손 회담이다, 빈손 회동이다 이런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완전히 빈손이죠. 네. 국민들은 참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여사 관련해서 3가지 요구를 들고 만났는데
사실상 이게 모두 거부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빈손 회동도 참 아쉬운데 그 뒤에 이어진 대통령과 추경호 원내대표의 만남이 훨씬 더 좀 한동훈 대표한테는 타격이 크다. 네. 그 한동훈 대표한테는 제로콜라 한 잔 준 거잖아요. 네. 그리고서 보내고는 81분인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보내고 돌아서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러서 저녁을 먹었다는 건 이후에 당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내가 직접 관리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한 거여서 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만남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 뼈아픈 만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후 민주당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형에서 결단을 요구했어요. 특검법 처리에 힘을 보태라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어떻게 결단을 할까요?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하게 선을 그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한동훈 그 당대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국민한테 보여준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한 대표가 특검과 관련된 결단을 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계속 좌고우면한다면 제가 볼 때는 더 이상의 정치적인 자리는 없을 거다. 네. 지금 이 순간이 대통령실의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등에 업고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러니 결단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과연 행동으로 보여줄지 이것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궁금한데 결단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2차 회담이 추진되고 있는데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빠르면 이달 말 아니면 네. 늦어도 다음 달 15일 전에는 이루어질 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1월 중순이면 이재명 대표 그 선거법 관련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단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의제로 다루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특검법을 포함한 모든 의제를 가지고 이 만남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어서 뭐 시기나 의제 등은 열려 있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주도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의제도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11월 2일 장외 집회 예고했는데요. 검찰의 네. 불기소 처분에 대한 규탄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11월 2일부터 격주로 네.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계획인데요. 네. 저희보다 한 주 앞서는 10월 26일 날 이번 주죠.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서초역 인근에서 조국혁신당이 검찰 해체 윤석열 탄핵 선언대회를 가질 계획이고요. 네. 진보당은 10월 23일 날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돌입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17개 시도하고 모든 시군구에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아직 퇴진이나 탄핵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번에 불기소 처분과 관련된 검찰에 대한 규탄대회라는 점이 좀 다릅니다. 네. 그런데 이 장외 집회를 두고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반탁용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이 점에 네. 대해서도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 국민의힘이 걸핏하면 민주당의 네. 모든 행위에 대해서 뭐 이재명 대표 문제를 끌고 오는데요. 국민의힘이야말로 주가 조작범인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모든 면에서 이재명을 끌고 오는데 오히려 되돌려주고 싶어요. 네. 그들이 하는 건 모두 다 김건희를 지키기 위한 모든 정치적 행위다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오히려 되돌려주고 싶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강혜경 씨가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파장이 예상이 될까요?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해계 책임자고 보좌진이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녹취록도 많이 가지고 있고 결국은 대선 경선 과정에 그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면서 여론조사를 임의로 조작한 것, 그다음에 대선 중에 지지율을 조작한 것. 그런데 반복적인 여론조사 데이터 조작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대가로 비용을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 지불하지 않고 그 대가로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오늘 보니까 시민단체에서 사법정의 구현을 위한 무슨 시민 모임인가 하는 데서 고발 조치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 파장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영적 대화를 자주 나눴다 이런 주장도 나왔어요. 이게 저희가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대화 많이 나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은 장님의 무사다. 그래서 여사는 장님 어깨에 올라타고 그 칼을 부리는 무사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럼 뭐 처음 명 씨를 만났을 때 여사가 이제 조상의 무슨 은덕으로 이렇게 태어난 그런 관상이다. 뭐 이런 얘기. 저는 뭐 또 그 뉴스토마토 보도에 의하면 명 씨가 꿈을 꾸고 그 꿈을 가지고 이번에 앙코르와트 방문 취소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했고 그것을 또 그대로 여사는 따라서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요즘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든 인물과 이야기는 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영적인 부분에서 뭔가의 이 무속신앙과 연결된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이게 국정이 어떤 민심이나 데이터나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어떤 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좀 기분이 그렇게 썩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아마 국민 입장에서도 다들 그러실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와 면담에서 명태균 씨의 관계에 대해 대선 전 명 씨가 만나자마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손을 잡으라는 조언을 했다. 이후 중간에 명 씨와 단절한 것도 사실이고 집사람은 나와 달리 명 씨를 달래가는 노력을 기울였던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사실상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한테 굉장히 의존했다. 그리고 관계가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대통령의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을 달래려 했다는 건 명태균이 김건희한테 계속 영향력을 끼쳤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명태균을 필요로 했고 필요로 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발언이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드러난 여사와 대통령 간의 관계를 봤을 때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의존도를 본다면 저는 대통령에게도 매우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명태균과 여사의 관계가 아니라 여사를 통해서 명태균이 이 대통령에게 영향을 매우 많이 끼쳤을 거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봐요. 이 발언만 봐도 명태균이 많은 영향을 끼쳤을 거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검찰은 명태균 씨에 대해 수사 중이다라고 했는데 이 명태균 씨는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게요.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자기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자료들을 조금씩 자기한테
유리한 자료만 공개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미 뭐 주고받은 메시지가 수천 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황에 맞게 아마 선택적으로 자료를 공개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고요. 그런데 이게 작년 12월 달에요. 경남 선관위가 명태균 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대요. 그런데 창원지검이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이런 사건이 이렇게 언론에 막 계속 터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관련자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압수수색과에서도 보면 명태균 씨 핸드폰이 깡통폰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검찰은 작년에 수사 의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질질 끌면서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 것이 이거는 의도적으로 봐주기 위한 그 검찰의 행보가 아니었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고 이것이 정권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권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